네, 안녕하세요. 자왕의 병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자는 트림 체어입니다. 주로 해외 명품 의자라고 하면 대부분 미국계 회사들의 의자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진 회사들이 미국계 회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유럽에서도 의자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의자 회사 중 스페인에 있는 의자 제조 회사인데요. 이번에 자왕TV에 리뷰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의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막상 해외 명품 의자들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못 내고 계신 분들께 추천할 만한 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자왕팀이 돌아가면서 3주 정도를 앉아봤는데 정말 평범하고 무난한 디자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급 의자를 평가할 때 이 딱 세 가지를 봐요. 틸팅감, 착좌감, 그리고 조절 범위와 조절 용이성을 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듯이 저는 의자를 볼 때 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틸팅감이 정말 좋아야 의자에 등을 기대는 경우가 많고 이 행동이 정말 허리 쪽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틸팅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착좌감은 딱 앉았을 때 쿠셔닝, 앉았을 때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느낌도 정말 사람에 따라 취향은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맞아야 의자를 사용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조절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절 파트들이 얼마나 다양하냐, 범위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조절하기 얼마나 용이하냐는 처음에 의자를 세팅할 때 나에게 맞는 세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의자는 어쨌든 단일 제품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체형에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체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느냐, 나의 체형에 맞는 의자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트림 체어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정말 잘 만족하는 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소개했던 허먼 밀러, 스틸케이스, 휴먼 스케일까지 다른 해외 명품 의자들의 퀄리티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 명 모두 이 의자를 평가할 때 참 무난하고 정말 평범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특이해 보이지 않는데 딱 앉았을 때 그 의자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각 파트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누차 얘기 드렸듯이 저는 정말 틸팅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인데요. 틸팅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의자의 평가가 정말 박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의자에 기댄 그 순간부터 의자에 완전히 기대서 최대 각도까지 눕는 순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어느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제 허리를 일정한 힘으로 잘 받쳐주는 의자들이 틸팅감이 정말 좋은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림 체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틸팅감을 보여줍니다. 그 어느 각도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허리를 잘 받쳐주고요. 이 틸팅감에 대한 평가는 저뿐만 아니라 JJ, 즈이 이렇게 세 명 모두가 만족한 틸팅감이었고요. 다만 즈이님은 틸팅이 제일 약한 버전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의자가 너무 틸팅이 빠르지 않은가? 약간 너무 받쳐주는 힘이 없지 않은가? 훌떡훌떡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틸팅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틸팅 락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레버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4단계로 틸팅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저는 완전히 풀어놓고 최대 각도로 놓고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했지만 등을 완전히 잘 받쳐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딱 의자 등받이가 고정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0단계로 해놓으면 거의 90도 그대로 각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드레스트가 없고 틸팅 락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의자에 누워서 쉬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허먼 밀러의 코즘 체어처럼 트림 체어도 하이백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의 틸팅감은 해외 명품 의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착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트림 체어의 착좌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의자 가구류의 원단을 많이 생산하는 걸로 유명한 덴마크의 가브리엘사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엠보싱이 있어서 메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탄성과 그리고 기존의 메쉬에서 느낄 수 없었던 쿠셔닝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분명 메쉬 의자인데 패브릭 소재의 의자와 같은 안락함을 주는 그런 의자였어요. 통기성이 우수해서 메쉬 소재를 찾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메쉬 소재의 가장 힘든 점은 그 특유의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미끌림도 적고 통기성도 우수하고 자체적인 어떤 쿠셔닝이 있어서 패브릭의 느낌, 그러니까 그 안락하고 포근한 느낌까지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 소재뿐만 아니라 등판과 좌판의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리를 꼿꼿이 펴도 어느 정도 허리를 지지하는 느낌이에요. 등받이의 구조 자체가 등을 따라 큰 커브를 그리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보통 메쉬 의자들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커브로 등판 모양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메쉬 의자들을 보시면 그냥 직사각형 프레임에 그 메쉬를 씌운 그 정도 수준의 메쉬 의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자는 등을 따라 약간 큰 곡선을 그리는 형태고 어깨 쪽지까지 잘 받쳐주는, 뭔가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의자였어요. 다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메쉬 소재이면서 구멍이 조금씩 뚫려 있어서 여기에 살짝 먼지나 과자 부스러기, 이물질들 이런 것들이 잘 끼고 좀 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깔끔한 분들은 이 의자를 사용할 때 뭔가를 먹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다양한 조절 파트들과 조절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트림 체어의 홍보 자료를 봤는데 등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등판이 움직이는 게 특별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에서 쉽게 그런 의자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조사에서 강조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장점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버튼이 디자인되어 있고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조절하기 정말 편했고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조절에 대한 내구성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럼버 서포트도 이렇게 아주 조금이지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좀 큰 편이어서 가장 높게 등판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지인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 단계로 등판을 놓고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좌판의 높이는 최저 39cm에서 최고 50cm까지 조절이 되는데 가장 높이면 제 키에도 발이 이렇게 뜰 정도고 가장 낮추면 무릎이 많이 굽혀지는 정도로 꽤 범위가 큽니다. 이 정도면 다양한 키에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 조절도 가능하고 좌판 깊이도 46cm 정도로 적당하기 때문에 허벅지가 긴 분이나 허벅지가 짧은 분이나 그렇게 크게 불편한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좌판 쿠셔닝의 밀도와 경도 둘 다 적당해서 특별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팔걸이는 각도 조절은 안 되고 높낮이 조절만 되는데요. 팔걸이를 최대한 낮췄을 땐 거의 제 허벅지 위 정도까지 내려오고 또 최대한 높였을 때는 좌판에서부터 한 23cm 정도까지 올라오는데요. 팔걸이 길이는 한 22cm 정도로 그렇게 완전 짧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외 의자치고는 조금 짧은 편에 속한다고는 생각돼요. 저는 이렇게 팔걸이의 높낮이 조절 범위가 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의자 위에서 태블릿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의자 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팔걸이가 팔꿈치를 잘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 팔걸이 높이가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오는 의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명품 의자들조차도 팔걸이가 굉장히 낮게 내려가는 경우는 있지만 충분히 높게 올라오는 경우는 조금 찾기 힘들었는데요. 팔걸이 각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지만 저는 각도 조절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은 잘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캐스터는 정말 부드러워요.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요. 정숙한 느낌을 주는
그런 캐스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자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가로 68만 9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 의자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 명품 의자 회사들이 너무 높은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68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은 국내 의자 시장에서 약간 빈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허먼밀러나 스테이케이스와 같은 명품 회사들은 130만 원대 이상의 소비자가를 고수하고 있고, 국내 의자들은 정말 비싼 의자들도 한 50만 원대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에서 130만 원 정도 사이에는 마땅한 의자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품 의자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50만 원대 아래 의자들이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저희가 3주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 의자의 내구성이나 AS를 정말 잘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희가 받은 이 단일 제품에 한해서는 정말 해외 명품 의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좌판과 등판의 패브릭은 3년 정도까지 AS를 해주고, 의자의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5년 AS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딱 명품 의자 회사들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AS 기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장이 안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의자를 많이 보면서 이제 고장날 만한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자를 보면 이런 구조로 만들면 이 부분 정말 고장나기 쉬울 것 같은데, 부러지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를 봤을 때는 좌판을 앞뒤로 조절하는 파트 빼고는 고장날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의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자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보면 이렇게 해외 의자들을 공수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해외에 있는 의자 제조업체가 AS에 적극적이지 않아서이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체에서 그 능력이 부족하든 AS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수입,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뭐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